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5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2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참여하는 화상 정상회의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간 보건 협력 강화와 함께 기업인 출입국 허용 등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뒤 형의 장례식까지 참석한 40대 미국발 입국자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장례식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500여 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정점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 간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인적 교류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늘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방역 공조와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담은 정상 선언문도 채택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체입니다. 지난달 26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 역시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공동 성명문을 채택하고 국제 공조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단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감염자 발견과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전파 차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백신과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방역 차원에서 매우 절실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에서 그리고 진단키트 개발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과 의료계, 학계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기 위해 한 팀으로 뭉쳐야 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항 검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이 남성은 형이 사망하자 입국 다음 날부터 이틀간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물면서 장례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한 48살 A씨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A씨는 2시간 동안 공항에서 검역 절차를 밟았지만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남양주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형이 사망함에 따라 A씨는 입국 다음 날인 11일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삼위구려원 장례식장에 머물며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형이 위독하다는 긴급한 사유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장례를 마무리한 A씨는 지난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검사 당시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방역팀 와서 방역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끝났고 이제 내일 보건소에서 CCTV, 자체적으로 CCTV 다 확인했거든요. 남양주 집에서 밀접 접촉한 가족 2명 가운데 1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삼위구려원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사람이 자가 격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다행히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 판정 사례가 느는 가운데 A씨처럼 무증상자의 입국도 잇따라 해외 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요구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 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약 400만 명의 학생이 몰리는 16일 이후 원격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를 주고받는 EBS 온라인 클래스가 또 먹통입니다. 오전 9시 현재 25만 명의 학생이 접속했는데 사이트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오전 내내 접속 장애로 고3과 중3 수업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동영상 강의 재생이 느리거나 안 되는 등 학생들은 수강에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급기야 EBS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난 9일 온라인 개학 첫날도 EBS 온라인 클래스는 70여 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EBS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불안이 이어지자 2차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교육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의 접속 지연 등 몇 가지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얘기가 올라오고 있고 이 점은 반드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3과 중3 학생 85만여 명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6일 온라인 개학하는 312만 명이 더해지면 접속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도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격 수업 시스템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을 앞두고 경남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면 마스크를 나눠준다며 98만 장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불량으로 드러나 뒤늦게 전량 회수에 나섰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검은색 면 마스크. 포장을 벗기고 보니 바느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쪽 내용물이 삐져나왔습니다. 이물질. 불량 제품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들춰낼수록 계속 나옵니다. 속지 삐져나옴. 이 마스크는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미뤄진 개학을 앞두고 도내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2장씩 나눠줄 제품이었습니다. 호흡기에 밀착해서 쓸 수 없는 제품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유통업체 3곳에서 사들인 마스크는 모두 98만 장. 그 가운데 유통업체 한 곳에서 납품받은 마스크에서 불량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무려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인 43만 장이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드러나 교육청은 부랴부랴 뒤늦게 회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창원 지역 300여 곳과 거제와 함양 등 일부 학교에 보내졌고 이미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부된 곳도 있습니다. 창원 사파고등학교에서 1390개 배부해서 960개 반납. 그럼 사용된 게 몇 개입니까? 430개 사용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검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검수만 했으면 학교까지 안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 검수 과정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미처 멍청이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경남교육청의 마스크 구매 실수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교직원에게 줄 보건 마스크를 사들이면서 포장지와 내용물이 다른 제품을 구매해 논란이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건강한 학생들이 감염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뻔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코로나19는 4.15 총선 후보자들의 유세 방법도 바꿨습니다. 명함이나 악수를 건네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홀로 유세, 온라인 유세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말없이 인사만 하는 후보. 아무도 없는 국회 계단에서 펼치는 유세단의 율동.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나누던 지난 선거들과는 너무 다른 코로나19 이후의 유세 풍경입니다. 떠들썩한 홍보가 껄끄러운 후보들은 소독기를 둘러매고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대연 1동에 방역 봉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예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찾아가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안철수로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은 당 색깔을 나타내는 선전 도구가 됐고 얼굴과 이름 알리기가 급선무인 정치 신인은 투명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후보 김한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세는 온라인 유세입니다. 달고나 커피를 끓이는 후보, 손 세정제를 만드는 후보, 멍하니 모닥불을 바라보는 이른바 불멍과 함께 백색 소음, ASMR식 포부를 밝히는 후보도 있습니다. 거대한 바람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불바람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후보와 유권자 사이의 거리도 멀어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행진식의 유세가 득세하면서 눈길 끌기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총선 투표소에서 비닐 장갑을 벗고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는 투표 인증은 위험한 행위라고 방역당국이 지적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손의 다른 부분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비닐 장갑은 투표하고 나오면서 벗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닐 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도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을 것 같지만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투표소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닐 장갑을 주는 건 손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투표 시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 때 일부 유권자는 투표 도장을 손등에 찍어 본인의 투표 사실을 인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는 12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럽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3천여 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 누적 사망자는 17,0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추가 확진자가 3천 명대로 떨어져 누적 확진자는 15만 9천여 명,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은 4천여 명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만 1천여 명입니다. 프랑스는 확진자가 4천여 명 추가돼 13만 6천여 명, 사망자는 1만 5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13만 명, 사망자는 3,1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전날과 비슷하게 늘었습니다. 확진자는 2만 6천 명, 사망자는 1,500여 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58만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캐나다는 확진자가 2만 5천여 명, 사망자는 780명입니다. 남미 국가 중 가장 피해가 큰 브라질에서는 확진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은 확진자가 7만 3천여 명, 사망자는 4,500여 명이 됐습니다. 일본은 급증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확진자가 8,400여 명, 사망자는 15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새 500명 넘게 늘어나며 총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온 지 52일 만이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페인과 영국의 확산 추세도 여전히 가파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답답한 봉쇄 속에서 부활절을 보낸 다음 날 이탈리아 경찰이 로마의 남쪽 고속도로 입구에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로마에서만 2만 1천여 건을 단속해 이동 제한령 위반 사례 930건을 적발했습니다. Sicuramente su una popolazione di 3 milioni di abitanti è un dato ultra positivo. Le persone hanno ben compreso qual è la necessità in questo momento storico di mantenere fede alle restrizioni. 장기화하는 봉쇄 조치 속에서 이탈리아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 사망자가 500명 넘게 늘어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2월 21일 첫 환자가 나온 뒤 52일 만입니다. 1일 사망자는 지난 11일 620명에서 12일 430명으로 줄었다가 부활절 휴일이 지나자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 확진자는 하루 3,100여 명 증가하며 16만 명에 육박해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1일 확진자 수는
6일 만에 가장 적어 둔화세를 보였지만 치명률은 12.8%로 매우 높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2,600여 명 늘어나며 17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가 17,50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산 추세가 거센 영국은 확진자가 4,000명 넘게 늘어나 총 9만 명에 가깝고 사망자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둘러싸고 또다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미국이 지금처럼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이를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에게 코로나19가 그냥 미국을 지나가게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이동 제한령 같은 억제 조치 없이 감염되게 놔두면 집단 면역이 생길 것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숨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일화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정상화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에 2차례나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의 위험을 경고했고 붉은 여명이라는 엘리트 그룹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과감한 조치를 1월부터 촉구해왔지만 무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ecause of all we've done, the risk to the American people remains very low. We have the greatest experts in the worl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들의 늑장 대응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과 민주당은 내가 중국에 여행 금지령을 내렸을 때 너무 이르고 불필요하다고 비난했다며 부패한 언론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을 강조하며 경제활동을 재개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놓고 가장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고 밝힌 뒤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로 다른 3가지 유형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 전파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자 160명으로부터 바이러스를 채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3월 초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연구팀은 채취한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유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A형에서 B형으로 그리고 다시 C형으로 변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A형은 중국 우한의 박쥐와 천산갑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A형은 우한에서 크게 확산하지 않았습니다. A형 바이러스는 우한에 거주했던 미국인들에게서 발견됐고 미국과 호주에서 발생한 많은 환자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한의 초기 바이러스가 호주와 미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대신 우한에서는 A형에서 변이를 일으킨 B형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C형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유럽의 초기 환자들에게서 발견됐습니다. 또 중국 본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유럽 확산의 진원지였던 이탈리아의 초기 전파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국제회의 집단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으며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의 과학자와 의료진, 자금 제공자, 제조업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성명에서 이들은 백신은 개발에 시간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노력이 비효율성과 중복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 하나 이상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 3건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WHO에 보고된 프로젝트 70건 중 가장 속도가 빠른 백신은 중국 바이오 기업 칸시노 바이올로직스와 베이징 생물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하는 백신으로 제1상과 제2상 임상시험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임상시험 제1상은 소수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투여 용량을 도출하는 단계이며 제2상에서는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제약기업 모더나와 이노비오 제약은 각각 임상 1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7건은 임상시험 이전 단계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가 일상이 됐습니다. 아예 유아용 코로나19 보호복까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입구입니다. 택배 회사들이 길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단지 안까지 배달을 금지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입구에 갖다 놓으면 주문자가 찾아가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흔하게 이용하는 호출 택시를 타봤습니다. 운전석과 뒷자리가 비닐로 차단돼 있습니다. 기사도 마스크는 기본이고 수시로 소독을 해서 승객을 안심시킵니다. 건물이나 주거단지도 들어가려면 반드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요즘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어디를 가나 체온을 재고 연락처까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상하이에서는 유아용 보호복이 등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머리 쪽을 부풀리고 앞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这样子的一个措施，中间的过滤层并不是很能确定是否真正能起到保护作用吧。 우주복처럼 생긴 코로나19 보호복은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를 단 것이 특징입니다. 它的原理很简单，和正压太空服的结构是非常相似的。然后我只是在充气太空服的外面加装了一个这样子的。 최근 해외 유입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으면서 방역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고 경제 활동을 제한했던 시기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해 대기질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4%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의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후베이성 우한을 비롯한 중국 동부와 중부 지방의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평소보다 10에서 30% 정도 적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지난 1월과 2월 중국의 도로 화물량과 석유 제품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5%와 14%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부양에 나설 경우 대기 오염이 다시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공장 가동 등이 줄면서 올해는 미세먼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얼마 전 국회에서 미세먼지 예방 대책을 담은 관련 법안 8개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이른바 미세먼지 8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